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 같은 법안은 위헌성이 크다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돌출 행동을 자제하는 법관들로선 여권을 향해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모든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당장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고 또 추가 공론화 과정을 밟으면서 이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법원에 모여 6시간 동안 회의를 연 전국 법원장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장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등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사법권 독립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검사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부 차원의 반대 메시지는 다음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와 함께 법원 행정처가 개최하는 사법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법관 대표회의에선 법원 행정처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존 안건은 아니지만 중대 현안인 만큼 이례적으로 마련된 겁니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사법부의 입장이 공유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법원장 회의 결과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는 외면했다면서 정치 검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면서 민주당이 한술 더 떠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가 견제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고 했고, 이성윤 의원도 사법부의 끝은 정치검찰과 같은 길을 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특히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면서 총력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란 외환 사건에 대해선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심판을 받더라도 재판이 중단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열흘이 넘도록 이 논란이 거듭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한 장 의원의 발언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찰 포토라인에 서라며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연일 거론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장 의원이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어느 비서관이 재선 의원 몸에 손을 대냐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가침의 성역인 재선 의원입니까? 아니면 수사받아야 할 성범죄 피의자입니까?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경찰 포토라인에 서십시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일명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이 피해자 언론 인터뷰에 대해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하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 장경태 의원님 사안을 되게 엄중하고 또 무겁게 저희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관계자는 제3자가 판단하기엔 조심스럽다며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또 다른 관련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영상을 찍게 된 경위는 뭔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남성은 언론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직접 촬영한 인물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추가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고소인이 당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단서라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이 정도로 술에 취한 모습은 처음 봤다며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성은 장 의원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반박용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이 영상을 제출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 의원이 고소인의 방송 인터뷰에 대해 대본 따라 연출된 녹화 인터뷰라고 비판하자 고소인은 억장이 무너졌다며 진심을 대본으로 용기를 연출이라 깎아내려야 속이 후련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직원인 나와 동료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민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민주당에선 장경태 의원에 대한 조치가 본격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장 의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장 의원의 야당 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어제까지 고소인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고소인 본인일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이 독립기구여서 지도부의 명을 따르는 기구가 아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공세를 펴고 있죠? 예,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경찰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의 2차 가해 논란까지 꺼내들면서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모레 추가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른 혐의들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 제 식구 감싸기를 대통령실로 이 전선을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전 대통령 비서관에게 인사청탁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 훈시기형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답장해서 논란이 인 상태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사퇴를 했지만 안 그래도 김현지 실장은 야권 타깃이었는데 더 부각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장 의원 사건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아무런 관련 없는 제1부속실장까지 끌어들이면서 대통령실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당 논평을 냈고요.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거나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는 건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김현지 실장이 장경태 의원보다 보호해야 할 실익이 크지 않겠냐면서 비선 의혹을 가리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 여당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이게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오늘 보니까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당한 사실 오늘 채널A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직접 고소인과 연락을 나눠보니까 지난 9월 15일에 이미 추행을 당했다고 윤리위에 제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10일엔 경찰에 고소까지 했고요. 당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일단은 대변인직을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당한 대변인 입장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고소에 대해선 법적으로 조치할 예정.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일이었습니다. 고소인을 직접 불러서 조사했고요.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성추행 의혹이 여야 모두에서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에 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대응 과정이 결국 조직의 신뢰도를 가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재판에서 민주당 측과도 접촉을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한때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면서 이재명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열린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이 행사를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에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통일교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은 어제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근했다며 두 분은 한학자 총재도 뵙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타깃으로 접근했다고 언론에 나갔는데 꼭 그런 게 아니다라며 양쪽 접근을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과 면담 당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수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보고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어제 법정에서 통일교 간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던 녹취록이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 후원이 아니어서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준 후원은 합법이고 국민의힘에 준 후원은 불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통일교 후원 의혹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만 선택적으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적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야당 유죄, 여당 무죄를 노골적으로 관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특검 즉각 해체와 함께 민주당을 포함한 전면 재수사를 압박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할 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즉각 기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엔 밤낮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보복과 정치탄압 칼춤을 중단하고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부터 해산시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국민의힘처럼 조직적인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이 전혀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후원건은 통일교 일부 지역 담당 간부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소년범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 씨가 조금 전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진웅 씨는 배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고교 시절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고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까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앞서 소속사는 어젯밤 늦게 성폭행을 뺀 일부 의혹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강병규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 씨. 조 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도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인했습니다. 붙인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온 부분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소년원 송치 의혹은 인정한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어떤 부분이 확인된 사실이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이 입장문에 없습니다. 조 씨는 논란이 커지자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과오에 대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번엔 회사 돈 횡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봉급을 줬다는 겁니다. 박나래 씨 측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에 대해 횡령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입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이 어제 박 씨에 대한 고소장과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에는 특수상해뿐만 아니라 횡령,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 혐의 고발장에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전 남자친구를 소속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1개월 동안 총 4,4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소속사 대표인 박 씨 모친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5,5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개인주택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를 위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1억 원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박 씨 측은 전체적으로 부풀려 고소장을 쓴 것이라며 모친이 법인 대표인 만큼 대표로서 급여 지급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 측도 전 매니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박 씨 측은 소속사 계좌를 검토하다가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 중 한 명이 수천만 원 상당의 횡령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측은 전 매니저에 대해 조만간 횡령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불안감에 탈퇴를 고려 중인 이른바 탈팡 고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퇴 절차가 너무나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탈팡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지난 2일엔 이용자 수가 18만 명이나 급감하며 탈퇴 행렬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탈퇴를 하고 싶어도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쿠팡 계정 탈퇴를 시도해봤습니다. 앱 첫 화면 어디에도 탈퇴 안내문이나 관련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탈퇴 버튼이 없네요. 뭘 눌러야 되는 거죠? 2단계를 거쳐 탈퇴하기 버튼을 누르니 이번엔 모바일로는 불가능하다며 PC 버전 홈페이지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뭐를 또 치라고 나오네요. 가입된 유료 구독 서비스부터 해지하라며 첫 화면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설문조사까지 7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탈퇴가 됩니다. 10년째 쿠팡을 이용했다는 60대 김영진 씨는 이번 해킹 사태로 회원 탈퇴를 시도하다
복잡한 절차에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눌렀다 저것도 눌렀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안 그래도 또 안 되잖아요. 탈퇴를 못 한다는 얘기죠. 탈퇴를 안 시키겠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쿠팡 가입자 8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층 비율이 높지만 탈퇴를 포기할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지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앱 익시오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지난 2일에서 3일 사이 가입자 36명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노출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운영 개선 작업 중 설정 오류로 발생한 일로 해킹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있던 버스와 KTX에서 운행 중에 불이 났습니다. 화들짝 놀란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정성원 기자입니다.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앞바퀴 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승객들이 서둘러 내리고 운전사가 버스에 비치된 소화기를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안 됩니다. 화염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불길이 잡히는 듯 싶다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자 긴 호스를 끌고 와 물을 뿌립니다. 남성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입니다. 이 씨의 활약 덕분에 불은 2분여 만에 진압됐고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 폭발을 하면 유리가 깨지고 손님들이 안 내고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KTX 열차 윗부분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천안아산역에 진입하던 도중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승객 3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자욱할 정도는 아니고 탄냄새가 났어요. 막 다 내려가지고 이 옆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옆에 그 새로운 열차로. 코레일과 소방당국은 8호 열차칸 동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밤중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아직 뚜렷한 발화 지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조사 중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전 0시 53분쯤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지만 집안에선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뚜렷한 발화 지점을 이제 발견치 못했고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거를 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감시할 예정이고. 창고 내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9시 3분쯤 전남 신안군 앞해도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잡혔지만 내부에 있던 농기계와 중장비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6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요. 현재 현장에서 다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넘어져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있습니다. 차량들은 갓길을 이용해 겨우 빠져나갑니다. 오전 9시 4분 경남 남해고속도로 하동-IC 인근에서 1톤 탑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탑차가 싣고 있던 과일들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일대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탑차에 과일 박스 그걸 자꾸 수상하는데 그게 흔들리면서 그게 가족을 쏠리면서 그거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조대했어요.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요즘 낙동강이 시끄럽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떼가 이곳을 찾았다가 때 아닌 순환을 겪고 있다는데요. 보트와 어선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 건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이 물살을 가르며 새들물이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놀란 새들이 다급히 흩어집니다. 요트 아니에요? 줄줄에? 근데 원래 일로 새를 주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요트도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새들 쪽으로 다가오다 방향을 틉니다. 새들이 겁에 질린 듯 날아갑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철새 도리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겨울을 보내러 몽골 등에서 날아온 천연기념물 큰 고니들이 순환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철새 도래 기간 생계어선은 낙동강 하구 출입이 가능하지만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서식지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연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큰 고니 무리에 일부러 접근하거나 윈드서핑을 즐기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월동 기간에는 이 월동 조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알면서도 이걸 무시하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이 어렵다 보니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고의로 새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제가 겨울철 건강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고 몸이 움츠러들 때면 이상하게 몸 구석구석이 아파오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피부 온도에 답이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런 목 디스크 증상으로 입원 중인 택시기사 김주원 씨. 근육 표면에 열을 가하는 적외선 치료를 병행하며 효과를 봤습니다. 아픈 데를 자극을 하니까 조금 느꼈었어요. 그리고 좀 따뜻하니까 풀리는 듯 느꼈었습니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에선 2주간 주 5회 등 부위에 온열 마사지를 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핫팩이나 찜질팩 등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심부 온도를 높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지개 켜듯이 관절을 맨손 체조하듯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수회 정도 시행한 다음에 일어나면 몸 안에서 열이 생겨서 근육이 이완되는. 반면 온도를 높인다며 핫팩이나 찜질팩을 무리하게 쓸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무딘 환자나 노약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맨살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온도가 4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우선 죽음의 조는 피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맞붙을 우리 상대팀이 결정됐습니다. 멕시코와 남아공을 상대하게 됐는데요. 변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유럽팀 남은 한 자리입니다. 일단 우리 팀에 대한 도박사들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월드컵 우승 후보들을 모두 피했습니다. 대신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한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상대로 정해진 남아공 역시 포트 3의 최하위 랭킹입니다. 무난한 조추첨 결과지만 유럽의 상대국 하나가 정해지지 않은 건 변수입니다. 플레이오프를 벌이는 덴마크와 북마케도니아, 체코와 북아일랜드, 이 네 나라 중 한 팀이 내년 3월 결정됩니다. 월드컵 조추첨에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상대는 많지 않죠. 오늘 조추첨 후는 저희도 한번 좋은 준비를 하면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최국 이점까지 누리는 북중미의 강자 멕시코는 가장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치릅니다. 멕시코전을 비롯해 2경기를 1500m 고지에서 치르는 점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특히 일본 대표팀 감독 경력이 있는 하비에르 아길의 멕시코 감독은 한국을 잘 압니다. 일단 세계 도박사들의 예측은 한국에 우호적입니다. 유럽에서 어느 팀이 올라오든 A조에선 멕시코와 한국이 조 1, 2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오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일본의 상대는
유럽의 강호 네덜란드를 비롯해 확정되지 않은 유럽의 한 팀, 그리고 튀니지로 정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이렇게 어제 있었던 월드컵 조 추첨식엔 축구 대표팀이 아닌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갑자기 피파가 평화상 부분을 만들더니 트럼프를 초대 수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역대 최악의 아부쇼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대에 등장해 황금색 트로피 앞에 섰습니다. 친트럼프 인사로 여겨지는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활짝 웃으며 트로피와 메달을 줍니다. Mr. President, this is your prize. This is your peace prize. There is also a beautiful medal for you that you can wear everywhere you want to go.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식에 앞서 열린 시상식으로 피파가 올해 처음 만든 평화상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 수상자가 됐다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but we got them done. 박수는 받았지만 강압적인 이민자 체포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으로 인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자격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What would you say to people who say that prize might conflict with your pledge to strike Venezuela? I mean, I settled 8 wars. 행사장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을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톰 브레디, 샤킬 오닐 등 미국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경계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케네디 센터에 집결하면서 인근 도로는 경찰 인력들로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조추첨식의 진정한 주인공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중국이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연장을 한 겁니다. 일본으로선 내년 2월에 있을 중국 최대 명절, 춘절 특수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자 중국 공항까지 나서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최근까지 중국은 900편 이상의 일본행 노선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행 항공편 취소나 변경을 무료로 해주는 기간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주요 중국 항공사들이 올해 말까지였던 무료 취소 변경 기간을 내년 3월 28일까지 3개월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일본 여행 자제령이 3개월 더 연장된 겁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 기간에 내년 2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포함돼 있다며 현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キャンセルとかがね結構あるからこれから先でしょうね。影響がたくさんあ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 중국 정부는 이 문제의 해법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철회뿐이라며 연일 말폭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中方的态度是明确的，我们敦促日方切实反思纠错，撤回高市首相错误言论。 중국 국방부도 일본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영상도 보게 됩니다. 루마니아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하늘로 솟구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버스와 차량 2대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차량 한 대가 솟구쳐 날아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루마니아 오라데아의 한 회전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로터리 중앙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날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공중으로 날아가다 펜스에 충돌하며 멈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사고 직전 당뇨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구조됐는데 골절 등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위로도 높이 치솟아 하늘까지 닿을 정도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골프카트로 보이는 차량을 타고 도망갑니다. Hurry up. She's coming.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호주 북부의 타마니 사막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모래 폭풍이 타마니 사막의 지평선을 뒤덮었고 약 1시간 정도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탑승객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연기에 뒤덮인 비행기. 탑승객들이 줄줄이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긴급 탈출을 시도하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부에 있던 탑승객들은 공포에 질린 채 비명을 지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브라질 상파울루 구아룰루스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라탐 항공 여객기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180명 전원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수화물을 싣는 과정에서 지상 장비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불꽃이 비행기 아래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온 시민이 깜짝 놀란 듯 몸을 피하자마자 회색 승용차가 곧바로 인도를 덮칩니다. 승용차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 광저우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운전 중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를 보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요랑요랑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얼굴이 보이는데 도청?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최근 김남국 대통령 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문자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졌죠.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게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진짜 도청이 된다는 건 아닐 거고 아마 뭐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한 토론회에서 이 유 전 이사장 발언 전에 이 허은하 대통령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대로 일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발언 직후 유 전 이사장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말라면서 경고에 나선 건데요. 특히 레거시 미디어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라면서 언행에 아무 문제 없이 법적,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데 뭐가 없다는 건가요? 네, 이 대통령 어제 충남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는데요. 서울 수도권 집값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대책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취임 6개월 동안 내놓은 이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결국 핵심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했고요. 광역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 균형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야권에선 이걸 비판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책 없다는 발언이 결국 사실상 백기를 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구조적 요인 탓으로 돌리면서 면피하는 거라고요. 서울 집값 폭등시켜놓고 대책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뻔뻔한 무능 고백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적 요인은 서울 집중이라는 오랜 고질병을 지적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계가 공개됐어요? 네,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 시계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앞면에는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휘장과 성명이 들어가 있고요. 다이얼엔 태극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뒷면에는 이 대통령 자필 채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시계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네, 시계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취향, 메시지가 응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새로운 대한민국.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만수무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계 누가 가장 먼저 받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바로 정청래 대표입니다. 시계를 차고 활짝 웃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시계를 차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시계가 중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 시계는 취임 초기에는 20만 원대였지만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폭락해서 5, 6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3개월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커플 시계를 70만 원에 파는 게시글도 올라와 있고요. 이 대통령 인기에 비례하는 시계 가격,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 주간 강렬했던 한파가 물러가고 날이 온화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오르겠고요. 전북은 오전에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와 충청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와 울산이 2도로 영상권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전주와 대구가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떨어지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